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도시 경쟁력인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란 ICT 기술과 접목이 돼서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시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요 아젠다로 삼는 지금, 도시의 가상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는 다소 시스템과 미리 보는 미래 도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주실 분인데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영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다소 시스템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소 시스템은 프랑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제품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다소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컴퓨터상에서 3D를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보고 생산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3D 익스피리언스 현재 좀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3D 익스피리언스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3D라는 것은 우리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못할 수 있지만 3D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라는 경험은 요즘의 경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폰이든 삼성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새로운 것을 배운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3D와 익스피리언스를 합친 3D 익스피리언스 회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다소 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싱가포르나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일본 등과 손을 잡고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나서고 있는데 먼저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가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현재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도시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다소 시스템도 이 시장에서의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사용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스마트 시티가 그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네.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비행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였던 기술들을 가지고서 이런 기술들이 3D 익스피리언스라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스마트 시티가 왜 중요해졌는지 요즘 정부의 정책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제 대도시가 되면서 대도시에서 이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아니면 교통 문제, 아니면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우리 도시에 적응이 돼야 되고 그러한 기술 덕분에 도시가 좀 더 나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상 공간에서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과거부터 많은 IoT 기반의 도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앞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도시들이 과연 행복한 도시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세종시하고 부산의 두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정부는 정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 도시가 진정한 스마트시티를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대한민국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지려면 뭐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싱가포르 예를 들겠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건물, 도로, 교통 정보, 지리, 풍향, 나무, 차량 등의 모든 도시의 정보가 저희 플랫폼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는지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센서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 센서를 갖고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모아서 그 도시를 분석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한테 자기가 행복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눌러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행복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행복함을 더 정부가 이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빅데이터를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분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수 시스템이 이렇게 스마트 시티 구축에 또 앞장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사용 사례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싱가포르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에 있는 렌이라는 도시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2050년도에 새로운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랑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통 문제, 또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과연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떨 것이냐, 아니면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것이냐, 아니면은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떨 것이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또한 재난 문제를 통해서 어떤 큰 그 운동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지 좋아질 것이냐. 또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편할 것인지를 가상 공간에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를 가지고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시민들과 같이 토의해서 좋은 결정을 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2050년도에 새로운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 사례인가요? 프랑스 렌 지방은 작은 도시인데 작은 도시가 갑자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 도시의 교통 문제가 가장 커지고 또한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주거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하철을 놓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하철 교통을 만들어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지하철 노선을 만들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개발하고요. 지하철을 개발하면서도 단순하게 지하철을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지하철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그림자나 아니면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 다닐 때 바뀌는 상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연적인 변화에 대해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렌 사례가 되고요.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도시 중심에 살다가 외곽으로 나갔을 때 어떤 교통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쇼핑센터에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것 통해서 과연 어떤 생활들이 자신들한테 바뀔까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창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스마트 시티에서 얼마나 또 진척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 스마트 시티 계획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IoT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한 도시라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복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나 또한 주거 문제, 또한 일자리 문제들이 결국은 스마트시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꼭 우리가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지만 교육이나 일자리 등 아직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긴 어려운 부분인가 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결국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마트시티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지금과 똑같은 일자리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들이 스마트한 도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느냐일 것입니다. 그럼 그 기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공부를 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서는 또한 스마트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직은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한 또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기술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다도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도시를 만드느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또한 당장 오늘 만들어서 2년 후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가상 공간에서 우리의 도시들을 어떻게 미리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봐서 새로운 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아질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 더 좋아질지를 계속 우리가 실험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나아질지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가상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저희가 가상으로 시험하는 것처럼 나올까 좀 의문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타를 보시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그 3D 그래픽이죠.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만드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떠 다닙니다. 네. 어떻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3D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을 통해서 많은 비행기와 많은 자동차와 많은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안 만들어 보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의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수 시스템의 주력 분야 중에 하나인 이 스마트 매뉴팩처링, 이게 무엇인가요? 예,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 생산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스마트시티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자체를 우리가 가상 공간에 만들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그 공장에서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생겼던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로봇이나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단순 작업들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서 어떤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공장 또한 옛날에는 많은 제품을 한 번에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개씩, 두 개씩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장이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수시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상 공간에서 미리 공장을 다 바꿔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로 딱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공장을 운영하고 가상 공간에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문제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생산성을 위해서 대량 생산이 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좀 더 효율성 있게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클라우드상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요. 네. 과거에는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 컴퓨터에다 저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제품들이 돌아가는 것이 저비용에서 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술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소 시스템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예, 다소 시스템은 우선 다소라는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소는 원래 항공기 제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라지나 라팔 전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팔콘이라는 비즈니스 제트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행기를 만들던 기술들이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보편화되면서 저희가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행기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또한 우리가 산업 장비 그다음에 전자기기인 하이텍 산업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은 에너지 또 나아가서는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광산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식의 새로운 제품을 만드고 가공하는 데 많은 분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다소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동종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저희가 1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4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오는 아주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다각화도 이루어지면서 연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폭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객사들과 또 협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대기업들은 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두산, 카이, 기타 등등 모든 대기업들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얼마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휴롬이나 또 여러 웅진코웨이 같은 회사들도 저희 고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과 또 협업을 이루고 있네요. 자, 최근에는 보니까 양국 간 협력에서 기여도가 큰 상대국 기업을 선정한 한벌 비즈니스 어워드를 또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 한벌 비즈니스 어워드가 뭔지 그리고 수상 배경은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에 대구에 R&D 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R&D 센터 중에 굉장히 훌륭한 R&D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의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게 저희 하나의 또 목표고요. 또 청각장애인들한테 3D로 보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청각장애인 직업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또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항상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노디자인하고 같이 3D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 이지 로보틱스나 기타 등등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면
더 성공적인지 저희의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눠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수 시스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인더스트리 르네상스입니다. 인더스트리 르네상스, 뭐 산업 르네상스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활자입니다. 활자가 생기면서 예를 들면 성경책이 나오고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를 알게 되었죠. 이 글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 쓰던 기술들이 지금은 중소기업들도 쓸 수 있는 아주 보편화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을 인더스트리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르네상스 시대는 신의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의 중심의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기술들이 기술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의 기술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 시점을 인더스트리 르네상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더스트리 르네상스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던 큰 대기업 위주의 사회가 중소기업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 또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다소 시스템을 떠올렸을 때 10년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최근에 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 드림이라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북극에 떠다니는 빙하를 남극에 물이 없는 적도에 물이 없는 아프리카나 사막 같은데 가져오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해봤습니다. 네. 무동력 배를 가지고 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심장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3D로 심장을 각자의 심장입니다. 각자의 심장을 3D로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 나와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해보면 그 수술한 결과가 2배, 3배 이상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심장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 저희가 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디지털로 똑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디지털에 있는 쌍둥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솔라 임펄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태양광을 갖고 전 세계를 돈 비행기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과연 더 친환경적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CO2의 발산을 최소화해서 좀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지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후에 다수 시스템이 환경, 그리고 의료, 그리고 에너지 부분까지 정말 더 넓은 영역까지 확대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부모님들이 저 같은 세대가 겪었던 거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젊은 세대, 10대, 20대 분들이 새롭게 도전해서 얻다 보면은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혁신적으로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죠. 네, 저도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시스템의 조영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류 행복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선물,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꿈꿔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